본 것 또는 근대화를 해야 되며 밖으로는 반외세, 자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 당시 민족의 과제예요. 그래서 관점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자, 이 시대에 각각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민족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래서 바로 대원군은, 이후에 고종은, 또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민족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자면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자, 먼저 여러분 이거, 자, 이제 요 도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529페이지 보세요. 거기, 자, 이걸 좀 짧게 된 도표 있죠? 자, 흥선대원군이, 자, 이제 정책 얘기할 때 먼저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자, 흥선대원군 집정기 전후의 국내 정세에서 19세기 전반기 보세요. 자, 이제 조선 후기, 마지막 얘기. 자, 볼까요? 자, 19세기 전반기 안으로는 외척 세대 정치. 외척 세대 정치에서 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썩을 들었었고, 자, 바로, 자, 경제가 문란해졌었죠. 19세기 삼정.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이 극에 달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 사회에서 밀란이 발생했었죠. 저번 시간에, 자, 홍경래 난 임시 밀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또한, 자, 19세기 초에 외척 세대 정치하에서 천주교 박해를 했습니다. 신유 박해 같은. 근데 천주교 박해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자, 전국 방방 곳곳에, 여러분,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불우한 계층들 사이에 천주교가 급격히 확산됩니다. 그래서 거기 천주교의 확산 보세요. 자, 천주교 확산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위기의식이 나오면서, 자, 양반 유생들 사이에서는 위정 척사 사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 중인들 안에서는, 자, 이제, 자, 여러분, 또 농민부터 얘기할까요? 자, 농민들은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 사상이 나올 겁니다. 자, 1860년대. 자, 이게요. 자, 근데, 자, 밑에 다시 보세요. 자, 이러한 시기에, 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양이 18세기 시민혁명, 산업혁명 성공한 이래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 이들이 드디어 통상을 요구합니다. 문을 열 것을.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상을 요구했던 나라는 영국이거든요. 어쨌든,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할 때, 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문호를 열긴 좀 뭐하지만 우리 빨리 통상에서 문호를 열어야 된다는 자발적인 통상 개화론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좀 이따 여러분 자 옆에 화살표 같죠? 이들이 좀 이따 뭐가 되냐면 개화 사상가가 되는 거예요. 자, 19세기 3대 사상이란 위정척사, 개화사상, 동학사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 상황 속에서 자 대원군의 정책을 보면, 자 대원군의 정책을 보면 안으로는 강력한 전제 왕권 정책을 펼 거고, 그리고 백성에 대한 민생 안정책을 펴요. 그리고 밖으로는 그는 통상 거부 정책, 자 쇄국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원군이 왜 그랬을까? 자, 밑에 보세요. 자, 이때 자 우리와 같이 아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 문호가 열렸는데, 이런 나라가 다 문호 열릴 때 제국주의하고 불평등 조약 맺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조약들은 다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자, 일단 자 영국이 청나라를 문호 엽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는 결국은 청나라가 영국하고 이제 경제적 갈등 속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1차 아편전쟁 결과 홍콩은, 자, 이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00년간 여러분 영국이 홍콩을 차지해요. 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2차 아편전쟁 결과, 자, 우리는 거기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 1860년. 자, 1860년 베이징 조약을 계기로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중지해주면서 얻게 된 떡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러시아가 이 지역을 여러분 차지하게 됐고요. 여기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웃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도를 얘기했을 때, 자, 지금 베이징 조약을 계기로, 자, 이쪽 시베리아에 있었던 러시아가요, 여기를 얻게 돼요. 이쪽 지역을. 자, 그래서, 자, 이 당시에 막강 제국주의가 러시아와, 자, 청나라에 들어와서, 자, 청나라의 문호 열은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둘 간의 갈등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일본은 미국한테 문호 열려요. 근데,
자, 1번이 얼른 서양에 근대화를 연구해서 자, 이제 옆으로 갑니다. 대원군 집권 시기에 1번이 1868년에 메이주신 또는 문명 개화론. 얘네가 문명을 개화시켜야 된다는 메이주신을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입헌 군주제. 자, 강력한 서양식 근대화, 입헌 군주화에서의 자, 강력한 자, 근대화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일본 조선한테 통상을 요구했고요. 조선이 일본한테도 통상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날 우리나라에 1875년에 배를 보내고 운요를 우리로 공격하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결국 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청나라 보세요. 청은 자, 여러분 1800 얘네가 60년에 자, 어쨌든 양무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양무운동은 1861년에 대원군 집권 이전에 고종이 즉위하기 2년 전에 실시되는데 얘네 양무운동은 뭐냐면요. 바로 전제군주제예요. 다해서 자, 근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의 차이를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결론은 청하고 일본이 무너하려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 그래서 대원군을 일단은 거부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연도에 연도. 다음 중 고종이 즉위하고 두 번째 사건은 자, 또는 고종이 친정하고 두 번째 사건은 또는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먼저 자, 여러분 잘 여기 특징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양무운동은 1861년 대원군 집권 이전에 이미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대원군의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자, 이제 529페이지 보세요. 흥선대원군. 자, 맨 밑에 보세요. 안으로 왕권 강화, 밖으로는 통상 거부 정책. 자, 뒤로 갑니다. 530페이지. 자, 대원군은 일단 여러분, 자,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안으로는 강력한 전제 왕권 강화 정책. 이건 별로 저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기억 보세요. 인재의 고른 등록. 세도 정책 끊기 위해서 인재의 고른 등록. 그 다음에 니은 정치기구 재정비. 그래서 A번. 비변사 기능을 처음에 약화시켰다가 나중에 없애고요. 자, 곧이 국정의결권을 의정부의 동그라미. 다시 자, 옆에 상군부의 군의 동그라미. 그래서 의정부는 정치만, 상군부는 군사만,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거를 다 관여하는 거죠. 두 번째, 법전, 대전했동과 육전조례 만들어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도모했고요. 또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자,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그냥 눌러보세요. 두 번째 줄. 원납전, 강제 기부금, 당백전, 너무너무 비싼 고액 화폐. 그리고 다시 여러분 거기 또한 양반의 묘지를 뱉고 너무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시킨다. 근데 대원군을 백성들이 아버지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도 정치가 백성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거에 대해서 대원군은 백성을 위한 안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삼정개혁. 자, 먼저 전정. 그냥 눌러보세요, 여러분. 토지개혁 다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불법적인 토지는 다시 몰수시키는 거. 자, 두 번째 드디어 군정개혁. 호포제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균역법에서 뭐 얘기했었어요? 균역법에서 기본적으로 군포는 일반 백성만 낸다. 양반은 내지 않는다. 자, 근데 드디어 대원군이 이제는 양반도 모두 원칙적으로 군포 내라. 그래서 이게 호포제. 모든 남자들 다 군포 내게 합니다. 양반에서 농밀 거쳐 노비까지 모두 군포를 낸다. 자, 그 다음에 황곡 보세요. 자, 19세기 삼정의 문란 중 가장 문란했던 게 황곡제도였죠. 그래서 바로 자, 대원군은 황곡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조선 전기부터 민간에서 그냥 개인들이 마을 사람들 도와줬던 사창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곡을 없애고 사창제 실시. 그 다음 자, 니은 서원을 대거 철폐하죠. 모든 서원 없앴다면 틀리다. 47개 놔두고 600여 개를 없앱니다. 그래서 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백성에 대한 민생 안정체. 자, 밖으로 정치 볼게요.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이제 밑에 02번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자, 동그라미 1번 이런 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뭐였습니까? 우리가 특히 자, 이 베이지 정년 사건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계기로 러시아가 우리의 이웃 나라가 됐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뒤로 가세요. 사건만 기억하신대요. 자, 2번. 자, 대원군은 통상 거부 정책 피면서 제일 먼저 천주교 박해부터 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병인 박해. 그냥 크게 그냥 천주교 박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들이 엄청 죽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1번 자, 프랑스가 열받으면서 자, 병인 양요, 병인년에 자, 서양 애들이 쳐들어왔죠. 자, 병이 박해 때 프랑스 신부 처형을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고자 프랑스 극동한대 자, 사령관 로즈 제독이 7척의 군함을 갖고 와서요. 자, 선전포고 없이 강압을 곰정합니다. 자, 점령하는데 자, 곧이 보세요. 한성은 양원수 부대의 분전으로 문수산석과 정족산성에서 우리가 각각 물리쳤어요. 그런데 프랑스이 결국 이제 물러가는데 그들이 강화도에 표를 지르고 강화 행궁에 보관된 왜 귀장각 도서를 싹 쓸어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에 자, 일단 약탈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1번 얼른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저희가 책들이 늘 자, 7월달 되면 또 이제 여러분 2012년판이 나오잖아요. 2012년판에 고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다 자, 확인해 보세요. 쓰세요. 자, 2011년 5월에 자, 반환이죠. 근데 반환이란 말 대신에 5년 장기돼요. 식으로. 어쨌든